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저번에 예고를 했었던 네일샵, 네일 아티스트에 관련된 고민이나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코너 첫 번째 영상이고요. 제가 드디어 이 코너 이름을 정했습니다.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 즐겁고 슬기로운 네일 라이프라는 뜻이고요. 처음부터 고민을 했던 제목이기는 한데 이보다 더 괜찮은 제목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거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제목이 나타나면 바꿀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손톱이 못생겼는데 네일샵을 가도 될까요? 입니다. 실제로 제가 고객님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처음 그리고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바쁘신 분들이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됩니다. 그리고 제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유가 따로 있나요? 손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곳인데 여기가 고객이 손을 예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런 다른 이유 없고요. 그냥 오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그래도 저는 손이 너무 못생겨서 아니면 거칠어서 부끄러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좀 심하게 물어뜯었어요. 지금은 손톱이 이렇게 있지만 예전에는 요만큼도 안 될 정도로 손톱이 짧았고 옆에 있는 살도 막 다 뜯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주변에서도 그만 뜯으라고 이제 걱정도 많이 했고 애정결 피비냐 손톱이 맛있냐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제가 참 싫었었어요. 일단은 아프죠. 그리고 모양 안 이쁘죠. 그리고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뜯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도 좀 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손톱을 누군가한테 보이기도 싫고 그래서 자꾸 숨고 좀 소극적이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딱 20살이 됐을 때 우리 동네에 네일샵이 생긴 거예요. 그때 저는 서울에 살지 않았어 갖고 동네에 네일샵이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딱 역 앞에 번화가의 역 앞에 딱 한 군데가 생겼었는데 진짜 오픈하자마자 막 대박이 나왔고 항상 손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보고 되게 장사 잘 되나 보다 그러고 제 손 한번 보고 난 아마 안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손톱을 진짜 고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사연이 긴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악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안 했어요. 손이 부끄러워서. 그리고 집에 와서 엄청 후회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하고 동네 네일샵을 이제 제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자마자 제가 원장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돈 많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해주세요. 실제로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20살이 무슨 돈이 많겠어.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센 척을 했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내 손 안 해줄까봐 그랬었어요. 내 손이 너무 못나서. 근데 잘해주셨고 실제로 돈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평생 네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네일을 배우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프로 네일 아티스트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손톱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네일샵을 올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처럼 센 척을 하면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올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가 블루오션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다 예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저는 이제 네일 아티스트가 되었고 실제로 저희 샵에는 손에 자신 있는 분들보다는 손이나 손톱에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일단은 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그래도 저는 손이 부끄러워서 가질 못하겠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헬스장에 몸 좋은 사람들만 가야 되나요? 아니면 미용실에 곱슬머리나 대머리 가면 안 되나요? 랑 같은 질문이에요. 물론 몸짱인 사람들이 주로 헬스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 그러니까 몸 좋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헬스장을 가보면 진짜 몸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헬스가 싫어 죽겠는데 막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일찍 죽기는 또 싫어가지고 꾸역꾸역 이제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갖고 몸매가 예쁘진 않지만 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심심해서 시간 때우러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정말 건강상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이제 고도 비만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용실도 샴푸만 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머리 자르고 드라이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머리가 엄청나게 곱슬이라서 그거 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막 빠져. 그러니까 탈모 케어 같은 거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평소엔 내가 그냥 머리 하는데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있어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데 왜 네일샵만 진입 장벽이 높고 처음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야. 미용실이나 목욕탕 뭐 이런 데는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근데 네일샵은 엄마가 데려다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세대 때까지만 해도 네일샵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 엄청나게 사치를 부리러 가는 곳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엄마보다 먼저 네일을 해봤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나중에 엄마를 제가 일하던 샵으로 초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손을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유 내가 무슨 나이 먹고 네일을 해 맨날 설거지하고 그러고 다 까질 텐데 이러면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서운한 거죠. 제가 네일 아티스트인데 안 한다니까 너무 서운해갖고 이제 억지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은 계속 네일을 받으세요. 그리고 가끔 오실 때 이제 친구분들 모시고 오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친구분들한테 아 우리 딸 잘하니까 한번 해봐 하고 권하세요. 근데 이제 그 친구분들 중에서 네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우 됐어 내 손은 너무 못 나가지고 혹은 난 뭐 집안일을 하느라고 뭐 맨날 뭐 그렇지 뭐 거칠어 이러면서 아우 안 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사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해드리잖아요.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해드리면은 또 엄청 좋아하세요. 괜히 했다 하나도 안 예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진짜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샵은 이제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들리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 오시는 손님들이 손톱에 고민이 있는 분들 있죠. 뭐 물어뜯는 손톱이라든가 손톱 모양이 너무 부채꼴이라든가 뭐 손톱이 뭐 울퉁불퉁하게 난다든가 뭐 그런 게 고민이신 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렇게 변했네 혹은 이렇게 예쁘네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SNS를 보시면은 일단은 다 제가 저희 고객님들을 시술을 해서 올려드린 거고, 근데 저희 샵을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손이 안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뭔가 말이 이상하죠. 안 맞죠. 오는 사람들은 손톱이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찍은 손이 예뻐.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손톱이 안 예쁜 사람들이 또 와.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원래 손 진짜 더럽게 못생겼었는데 내가 고쳐준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은 원래 꾸미면 예쁜 사람이에요. 근데 좀 기술적으로 잘 꾸며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꾸며본 적 자체가 없어. 그리고 꾸밀 줄을 몰라. 근데 나는 꾸미는데 선수야. 이렇게도 꾸며보고 저렇게도 꾸며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거 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서 예쁘게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쁜 모습을 찾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링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 중에는 제가 이제 마음에 드세요? 하고 여쭤봤을 때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 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거 고객님 손 맞아요 라고. 오늘 오셨던 물어뜯는 손톱 교정하시는 고객님한테 제가 오늘 이거 동영상 찍을 거라고 그러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저희 샵을 알기 전에 다른 샵을 가셨더니 그 샵에서는 손톱이 너무 짧아서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연장 안 합니다 라고 해서 못 하셨던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갔더니 온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그분의 이제 손을 이렇게 구경을 했대요. 그러면서 언니 손 안 아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물어뜯었어요? 뭐 이렇게 말을 했던 샵도 있었대요. 근데 안 가면 되지. 그런데 뭐하러 가? 걔네는 그 고객님의 그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줄 능력이 없는 샵이에요. 걸으시면 돼요. 그런 샵은. 이 세상에 네일샵이 얼마나 많은데 못 들어 그런 데를 간대.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저희 샵을 오셨고 계속 다니고 계세요. 물론 원래 손톱이 예쁜 사람들보다는 돈이나 시간이 조금 더 들 수는 있어요. 뭐 원래 얼굴이 예쁜 사람들은 비비만 발라도 예쁘겠지만 나는 비비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풀 메이크업으로 하시든가 뭐 화장으로 안 되겠어 하시면 성형을 하시거나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또 예를 들자면 머릿결이 엄청 좋은 사람들은 드라이만 해도 스타일이 나와요. 근데 곱슬머리인 사람들은 뭐 파마나 이런 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실제로 네일도 손이 원래 예쁜 사람들은요, 셀프 네일만 해도 예뻐요. 근데 손톱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마 셀프 네일을 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엄마 화장대에서 매니큐어 꺼내갖고 이렇게 한번 발라보는 거, 그런 것도 셀프 네일 중에 하나죠. 근데 아마 본인 성이 안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예쁘네, 나는 이런 거 안 맞나 봐, 그러면서 안 하게 됐겠죠. 근데 알아주셔야 될 것이, 저같이 돈을 받고 네일을 해드리는 기술자들은요, 밥 먹고 손톱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네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그 차원이 다른 기술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시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저의 경우에는 흔치는 않지만 제가 시술 제 쪽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가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미용 시술이 아니라 치료가 우선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것도 네일샵을 와봐야 알죠. 실제로 저희 샵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고객님께서 손톱이 이렇게 일자로 나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어져서 난다고 그거를 교정하고 싶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톱을 잘 살펴봤는데, 이 손톱 주변에 있는 곳에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귀 때문에 자꾸 손톱이 밀려서 손톱이 삐뚤어지게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거 사마귀니까 피부과에 가셔서 이거 제거하는 거 치료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사마귀예요, 저는 그냥 굳은 살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는 맨날 손만 보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보면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피부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안내를 해드린 거죠. 병원을 가시라고. 그래서 그분은 결국에는 사마귀 치료 잘 하시고, 그리고 교정도 잘 받고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전염이 되는 질환이나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시술을 해드릴 수가 없죠. 왜냐면 다른 분들한테 또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분들은 먼저 치료를 먼저 하고 네일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영업을 방해하는 손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술을 받고 돈을 안 낸다든가, 아니면 올 때마다 시간을 너무 안 지켜서 자꾸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일단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술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 능력으로 해드릴 수 없는 치료가 우선인 분들은 제가 이제 시술을 못 해드리지만, 그냥 손이 못생겼어요, 손이 거칠어요, 이런 분들을 거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저희 샵을 잘 와주실 수 있는 고객님이기 때문에 엄청 환영합니다, 저는. 다시 정리를 할게요. 네일샵은 손과 손톱이 뭐 안 예쁜 사람들이 오면 안 되는 곳이 아니고요.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과 시간을 써서 전문가한테 그 기술을 제공을 받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갈 이유가 없고, 그리고 보통의 네일샵들은 다 그런 고객님들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도 마시고, 근처에 있는 네일샵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보다 무서운 건 아니고요. 비싼 시술도 있지만 기본은 얼마 안 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본인이 납득하는 가격이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일샵도 오셨을 때 혹시 비쌀까봐 못 오시는 분들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할만하면 하시면 되는 거고, 너무 비싼데?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제가 자주 올리려면은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일 아티스트, 네일샵, 뭐 네일 업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네, 여기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읽어보고 선정을 해갖고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